안녕하세요. 찌니스토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웃음과 인지놀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할까 합니다. 나도 웃고 너도 웃고 다 같이 웃는 시간 인지 형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음은요, 아침에 웃음은 즐거움의 시작이고요. 점심에 웃음은 행복이 되고 저녁에 웃음은 하루의 피로를 없애준다고 하죠. 웃음은 그날의 행복을 말해줍니다. 오늘 몇 번 웃으셨나요? 웃음의 필요성의 효과는요, 웃음은 힘을 줍니다. 어떠세요? 웃고 나면 여러분들 에너지가 상승하고 기분이 좋아지지요? 웃음은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때로는 우울했던 기분들도 웃음 한 방이면 빵 날려버린다고 하죠. 웃음은 혈액순환으로 잘 되게 하고요. 피를 돌아서 이렇게 에너지를 상승시켜주면서 또 여러분들의 면역력 또한 증강시킬 수가 있습니다. 웃음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죠. 그렇죠? 웃음은 건강과 행복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줍니다. 어떠세요? 오늘 많이 웃고 싶지요? 웃음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요. 웃음은 상호 간의 대화로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껏 힘껏 한번 에너지적으로 웃어볼까요? 여러분들 얼굴이란 단어 사전적 용어로 보면요, 얼굴은 영혼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이 굴에 대한 표현은 통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통하는 통로. 그래요. 얼굴은 내 것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니지요. 거울 속에 보이는 표정들은 바로 보여지는 사람의 몫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 뭘까요? 그래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웃음과 망각입니다. 한참 웃고 나고 때로는 아픈 기억 또한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신이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지요.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면 웃음은 마음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최대한 한번 활용해 볼까요? 활짝.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한번 열어보면서 옆 사람들과 함께 크게 한번 웃어볼까요? 환하게! 그렇죠? 네. 지금부터 환하게 웃어 보이는 타임. 네, 좋습니다. 그래요. 웃음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까요? 웃음은요, 첫인상을 좋게 하지요. 주변도 밝게 하고요. 웃음을 주는 명약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회를 변화시켜주고요.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요. 상대방을 또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웃음의 효과입니다. 웃음은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까지 하나하나 열어볼까요? 웃음은 건강을 더해주고요. 웃음은 행복을 곱해줍니다. 웃음은 건강, 걱정, 근심, 불안, 미움을 다 모두 빼버리고요. 웃음은 사랑하고 희망, 자신감을 나눠줍니다. 웃음을 마음껏 나눠주고 선물해보세요. 여러분들, 웃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장시켰다면 나를 성장시켜주는 5가지 한번 습관으로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그쵸? 예전에 학창 시절에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면 지금은 틈틈이 책을 읽고 말을 잘하게 되는 강사가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았지만 어느샌가 강사를 하면서 틈틈이 책도 읽으면서 말도 잘하고 이렇게 무대에 서서 강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최고의 좋은 여러분들의 습관은 바로 독서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목표 설정입니다.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저는 5년 후에 지속 발전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전문 인재 양성 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가지고 있나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 성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마스터마인드의 모임도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끝으로 계속하는 습관입니다. 자기를 성장시켜주는 5가지 습관들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계속하는 힘이야말로 평범하고 비범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보다 나은 습관을 바꿔보는 힘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웃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요, 인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요즘에 인지 향상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가장 오래 기억할 것은 바로 치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여러 인지 기능을 상실하여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던 기능들, 바로 이렇게 기억, 지능, 학습 능력, 언어 등에 의해서 이렇게 치매가 올 수 있는데요. 어떤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리적인 반응으로 이래서 이렇게 뇌 신경세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오는 하나의 뇌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주변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 참 많이 있으신데요. 여러분들 치매를 앓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도록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함께 보는 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치매 증상을 한번 알아보면요, 이럴 때 치매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갑자기 또 혼자 나가면 집을 못 찾을 때도 있고요. 또 서서히 가족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갑자기 화를 냈다가 때로는 우울했다가 이런 증상들. 한 번쯤 주변의 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가까운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보는 건 어떨까요? 치매 증상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가까운 보건소라든지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이렇게 치매 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빠르게 일찍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치매 증상으로는요, 때로는 씻는 것을 참 싫어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예전에 잘하는 일을 지금은 인지 기능의 저하로 있어 잘 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의심을 잘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잘 하던 것들도 잘 못하게 되기도 하고, 식사하는 것을 잊어서 또 먹고 한다고 하지요. 네, 이런 것들이 말로 바로 치매 증상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뇌와 치매 환자의 뇌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다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쇠약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치매를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건강한 뇌, 여러분들의 지금 볼 수 있는 장면에서 치매 환자에 대해서 볼 수 있다면은 점점 잃어가는 그 모습, 인지의 저하에 대해서도 그림으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디지털 치매라고 하지요. 필요한 기기들 때문에 우리의 뇌가 퇴화하면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다 보면은 기억력, 계산력 저하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들을 바로 디지털 치매라고 합니다. 디지털 치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치매라고 확인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냐면요. 부모님의 전화를 잘 못 외운다고 하죠. 또 노래를 부를 때 가사를 보지 않고 1절을 부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디지털 치매에 대해서 확인하는 본부에서는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보다 휴대폰이나 전화나 그리고 키보드를 입력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요. 가끔 저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죠? 지도를 보면은요, 지도보다는 오히려 내비게이션을 더 자주 이용한다고 하죠. 디지털 치매 증상을 확인하는 방법에서 맞춤법이나 영어 단어들을 하나씩 헷갈리고 가물가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진단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디지털 치매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또 6번째로 디지털 치매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에서는요, 친구들과 인터넷으로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유선이나 전화로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잘 찾기가 어렵다고 하지요. 길 찾기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디지털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은 휴대폰 없이 뭔가를 불안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암산이나 계산기로 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고요. 끝으로 인터넷 접속 시에 패스워드를 잘 생각나지 않는 것이 바로 디지털 치매에 확인하는 방법들. 지금까지의 이 내용들 중에서 7가지 이상이 일치한다면 바로 디지털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손 동작을 많이 움직이면요, 뇌 기능의 활성화를 준다고 하지요. 손바닥에 있는 이렇게 74,000개의 뇌신경계에서 손바닥에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인간의 손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몰라보게 두뇌를 발달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이것이 손유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손으로 즐겁게 논다라고 합니다. 재밌게 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손유희. 손은요, 이렇게 우리 몸의 축소판이기도 한데요. 손과 팔을 이용해서 어른들에게 치매 예방, 치료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표현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웃음과 인지 향상 프로그램은 바로 치매 인지 향상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어른들에게 치매 예방을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손과 팔을과 같이 움직여서 소근육을 발달시켜주고요.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신나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손놀이는 바로 시간과 공간, 금전적인 제한을 받지 않아서 언제든지 누구와도 할 수 있고요. 집중력과 기억력 강화에도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시켜주고 분위기를 향상시켜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손놀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하지요. 네, 우리 몸에 갑자기 여러 가지 자극을 하고 두드리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 몸을 움직여주는 효과가 같습니다. 손바닥을 치거나 손등에 손끝을 마주치거나 손등을 두드리거나 마사지 해보는 것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손뼉치기 해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뇌, 예쁜 뇌. 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해본다면요, 손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돈 들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만 가지고서도 움직여도 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손바닥을 두드리고 손끝을 자극해 봅니다. 두뇌 향상해도 되고요. 양손의 발달을 이용해서 박수 쳐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좌뇌 우뇌를 발달시켜주고요.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비비거나 두드리거나 했을 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움이 주다 보면요, 자신감을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지 활성화에 노출돼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이번에는 보드게임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웃음과 인지놀이에서도 이 보드게임에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일정하게 게임판을 이용해서 게임에서 다양하게 말, 주사위, 상가지, 카드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임이 바로 보드게임입니다. 우리 외국에서도요, 포커나 하투에 대해서 정해진 숫자나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보드게임은 플레이어가 직접 대면하면서 즐기기 때문에 주로 혼자 즐기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즐거운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의 효과로는요, 이 보드게임으로는 순발력, 집중력, 소근육 발달 등 의사소통, 공간 지각 능력, 관찰력, 문제 해결 등 인지 능력 향상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보드게임은요, 너구리 오디피기 게임인데요. 너구리 오디피기 게임으로는 교육적인 효과로는 색상에 관한 감각 학습, 옷 모양의 인지 능력, 그리고 집중력 상승을 시킬 수가 있고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소근육 발달, 옷 모양에 따라서 직업군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지 향상 프로그램으로 이 보드게임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쌍둥이 찾기인데요. 쌍둥이 찾기는 시각 변별력, 순발력,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함께 즐기는 게임을 통해서 규칙을 지키고 남과 함께 즐기는 놀이이기 때문에 정서 안정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쌍둥이 찾기 굉장히 재밌겠죠? 지금은요, 보이는 것은 바로 상가지 놀이인데요. 수색이라든지 인지, 그리고 이렇게 상가지 셈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수 개념을 익힐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배열을 하면서 이렇게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인지 향상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알려드릴 건요, 3가지 이동하기인데요. 11가지의 집 모양을 꾸며서 11개의 성냥개비를 가지고서 하나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동을 해서 모양을 바꿔보는 것은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천천히 하나를 움직이다 보면은 모양을 바꾸는 3가지 놀이. 네, 이번에는요, 10개의 성냥개비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나르는 새 모양인데요. 3개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보는 겁니다. 3가지 어떤 모양이 될까요? 한번 바꿔볼까요? 네, 위아래의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요. 네, 네, 다 해보셨나요? 네, 자, 하나, 둘, 3개의 모양을 바꾸어서 위아래의 방향을 바꿔보는 겁니다. 3가지의 방향을 이동을 해서 하나, 둘, 셋. 네, 어때요? 방향이 바뀌시나요? 여러분들도 3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향을 한번 바꿔보면서 인지 향상 프로그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지금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숟가락 난타이기도 한데요. 숟가락 난타를 한번 소개하자면 바로 이 남녀노소 즐거움에 함께 리듬을 좋은 악기이기도 합니다. 나뭇가지의 모양을 보면서 이 숟가락을 가지고서 리듬을 감을 주고요. 음악으로 해서 자존감을 느껴주는, 또 장기자랑에도 가장 효과적인 줄 수 있는 숟가락 난타이기도 한데요. 현장에서 이 숟가락 난타를 사용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때로는 이 숟가락 난타를 활용해 봄으로 해서 봉사활동, 연주활동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이렇게 치매 예방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악기, 숟가락 난타 하나쯤은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호응도 높은, 종종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숟가락 난타 한번 배워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웃음과 함께 인지 향상 프로그램,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더 퍼스트 교육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